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상에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정말 한 끗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부른다고 해요. 오늘은 수입을 10배 늘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을 간다 마사노리 저자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미리 말해두지만 필자는 그리 우수하지 않은 보통 사람입니다. 학력은 있지만 솔직히 어느 학교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겨우겨우 졸업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사람도 자동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법칙이죠.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법칙이 있고 누구든 잘 된다면 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라고 소리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자가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 그러다 보니 그 법칙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꿈을 실현해가는 것. 거짓말도 과장도 아닙니다. 이런 마법의 램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필자는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죠.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돈에 쪼들리고 마음도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은 풍요로워지길 원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하게 돈을 법니다. 그 결과 돈을 벌었으니 마음도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에도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가 있습니다. 불행한 부자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돈이 많은 건 좋지만 제대로 쓸 줄 모르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빈털터리가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지는 법. 결국 그는 마지막에 혼자서 고독하게 죽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리면서요. 부자가 될 때까지는 좋았지만 돈을 잘못 쓰면 남은 인생은 생지옥이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이 진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을 겁니다.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 돈과 행복 둘 다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돈도 벌고 싶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모두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죠. 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에 걸리고 물건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치는 안 된다라는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진자 상태가 되고 말죠. 말 한 마리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물, 저곳에는 건초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망설이다가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되어 오릅니다. 그런 후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 실천 방법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악은 성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습니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 테레사 수녀나 간디 같은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죠.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금정적인 성공에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다. 지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란듯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야심을 발판 삼아 회사 상장까지 한 사장들도 많죠. 필자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외무성에 취직까지 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년까지 일해도 인류대학 출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했어요. 그만두고 나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외국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고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두고 봐라. 내가 기필코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당신들이 버는 연수입보다 몇십 배는 더 벌고 말 거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안고 독립했습니다. 거짓없는 본심이었어요.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하죠. 이런 악의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페라리를 꼭 타고 싶다라거나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와 같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자식 뭐야? 두고 보자 하고 결기를 다질 때도 있죠.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오해하면 안 되니 미리 말해두는데 그렇다고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셔야 해요. 다만 성공을 향해 이룩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얼굴에 나타나고 인상도 나빠집니다. 그러니 오래 계속하라고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속전속결입니다. 단지 성공을 위한 기법상의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룩해서 안정궤도에 오르면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해야 합니다. 온전히 현실 세계에 뿌기를 두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악의 성향이 근원적인 에너지로 작용해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 사실을 이해시키지 않고 무난한 성공 법칙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을 단기간에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필자가 처음 독립을 했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했어요. 노트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바인더 노트에 철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노트를 보지 않았어요. 일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도중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아마 쑥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뭐야 이건? 노트를 보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죠. 그때는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목표들이 현재는 모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루기 힘든 황당한 목표들이고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독립 2년 만에 셀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 사업가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내 분수를 몰랐습니다. 그만큼 비상식적인 목표였죠. 그런데 오랜만에 발견한 노트를 펼쳐보니 그 황당했던 목표들은 모두 실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물론 필자도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왠지 믿기지 않는 제목이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지 라고 생각하며 읽곤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이 진짜로 실현되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종이에 적으면 실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이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길 바래요. 이런 일들이 필자에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죠.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왕 마음먹고 하는 일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정합니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귀뜸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어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으세요.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적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부터 적으세요. 악의 화신이 되어 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 것입니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우세요. 자신의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주하세요.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필자가 예전에 썼던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참고해 보세요.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세요. 그런 다음 하고 싶은 일을 적으세요.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명확히 적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들을 가능한 많이 적어보세요. 당신이 마법사라면 무엇을 제거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그만두시겠나요? 깊이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적으세요. 손을 멈추지 말고 펜이 움직이는 대로 하기 싫은 일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으세요. 어떤 제한도 두지 마세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모두 적으세요.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기한에도 구애받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필요한 자원인 돈, 지식, 능력, 인맥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적으세요. 손을 멈추지 말고 펜이 움직이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이룬 그 순간의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무엇이 보이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필자는 종이에 썼던 하고 싶은 일이 이미 실현되었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두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종이에 적어놓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 전 종이에 적었던 목표를 지금도 꼭두각시처럼 실행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모든 일들은 자신이 이전에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려갑니다. 자기 스스로 깔아놓은 레일을 달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레일을 달리는 사람은 인생의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사명감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미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실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뇌의 안테나는 그 목적의식에 초점을 맞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남은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행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미션이 멋있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맨 처음 필자의 미션은 상식을 깨면 성공한다 였어요. 간단 명료하고 제멋대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꽤 괜찮은 미션이었죠. 성장 초기에는 약간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또 바뀔 테니까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되 깊이 고민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의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하죠.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으실 건가요?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상위 1%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연 수입을 10배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세요. 이뿐입니다. 중요한 열쇠는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계발 세미나에서는 가죽 수첩과 성공 법칙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몇백만 원이나 하기도 하죠. 수첩이 가죽이건 아니건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첩 양식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라도 꺼내보기 쉽도록 잘 정리해두는 것, 그것뿐입니다. 몇백만 원을 들여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문구점에 가서 클리어 파일이나 바인더 노트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과정을 통해 찾아낸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외출할 때마다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고 다니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 매일 목표를 의식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뇌에서 목표를 의식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내 목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딱히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발견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필자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해내고 싶은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원칙입니다.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인데요. 하나,
돈에 대한 죄악감을 만들지 않을 것. 둘,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와 이야기해보면 그가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폐변을 같은 방향으로 하여 가지런히 모으면 돈이 불어난다. 호주머니 속에 동전을 짤랑짤랑 넣어두면 돈이 돈을 부른다. 예금 통장에 모으고 싶은 금액을 적어두고 매일 바라보면 실현된다. 어이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말들을 진지하게 합니다. 이런 말들에는 돈에 대한 부자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돈에 대한 부자들의 공통된 생각, 바로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핸드백, 그리고 돈으로 얻어지는 지위나 자유 같은 것들이죠. 이에 반해 부자들은 돈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지폐 자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폐에서 나는 냄새를 좋아하고 색깔을 좋아하고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돈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달아나는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돈에 집착한다는 품위가 없고 천박하다.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로 자신의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돈벌이만 생각하는 것은 천하다는 일종의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가로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가 좋은 곡을 연주하면서 죄악감을 느낀다면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목소가 좋은 집을 지으면서 죄악감을 느낀다면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창업가는 돈을 버는 프로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가지고서는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죄악감을 지금 당장 날려버려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 자체를 좋아하면 되죠. 지폐를 보면 그 색깔에 감동하세요. 향기를 맡고 질감을 즐기세요. 아,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라고 외치며 지폐를 사랑하세요. 필자는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창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은행에 가서 ATM 기기에 예금 통장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칙칙칙칙. 통장에 무언가 찍히며 내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 즐겁기만 했어요.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하며 감동을 했죠. 이렇게 잠시 소리를 듣고 있으면 통장이 꽉 차서 새 통장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명령어가 화면에 나옵니다. 닷은 통장을 들고 통장이 다 됐네요 라고 말하면서 새 통장으로 바꾸러 갈 때 뭔지 모를 뿌듯함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의 글씨체와 인쇄된 글자의 마모된 감촉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잔액의 자릿수가 바뀌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하고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콤마가 더해지며 자릿수가 바뀌는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입니다. 혼자서 기분이 좋아 실실 웃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과 인연이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질투하면 되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 확실하게 평생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에 대한 죄악감을 없앴다면 다음에 할 일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1억 원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은행 잔고를 늘립니다. 매월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사수하는 것이죠.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니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가는 흐름보다 들어오는 흐름을 더 많이 만드셔야 해요. 하루라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토록 돈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에는 그 흐름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오면 사치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가게 되죠. 반대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두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돈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찔끔찔끔 들어오던 돈이 어느새 굵직한 흐름이 되어 들어오죠. 마치 졸졸 흐르던 샘물이 시냇물이 되고 그 물줄기가 커져서 홍수가 되어 들어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창업가가 할 일은 졸졸 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샐러리맨 시절부터 연수입 1억 원은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그리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세금과 집세를 대면 아무리 절약해도 보너스로 받은 돈만 저축하는 정도였습니다. 창업하기 바로 전에에는 스톡옵션 제도가 생겨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적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축할 생각을 하자 암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창업 후 사업 궤도에 오르자 일주일에 3천만 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1년은 꼬박 벌어야 모을 수 있었던 돈이 1, 2주 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2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잔고가 불어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대단하다고 감탄했는데 지금은 자릿수가 바뀌지 않으면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의 큰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제로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돈이 외로움을 잘 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마치 돈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잘 말해주지 않겠지만 필자는 아직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부자에 불과할 뿐이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인격의 좋고 나쁨에 따라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돈이 돈을 부를 뿐이죠. 억만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돈이 많은 것과 인격은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계속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몇 년마다 거액의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에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이는 대로 불어납니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인연이 멀고 사기꾼에게는
엄청난 돈이 몰립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돈의 습성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해집니다. 반드시 매월 현금이 불어나도록 돈의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 사장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월급쟁이라 매달 받는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원칙은 지위나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셀러리맨의 연수입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연수입으로 7천만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공무원 출신이라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입사 3개월 만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인생 설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나는 왜 정리해고를 당한 거지? 낙담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을 들렀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한 책에 눈이 갔어요.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공법칙에 대해 그리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죠. 책의 내용은 필자학에 해당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재의식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고야 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리해고를 당한 이유는 나이도 어렸지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첫 번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맞아. 불안하게 생각했던 일이 단지 현실이 되었을 뿐이야. 정리해고를 당한 일은 내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다시 취직할 곳을 찾기 위해 몇몇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채용 공고를 보면 직종 구분 없이 연수입이 대체로 5천만 원 아니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연수입 1억 원을 받는다고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입 1억 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에 1억 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한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고용주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연수입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과감하게 1억 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연수입보다도 40% 넘게 높인 금액이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 다시 한번 같은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용주가 채용 조건을 넣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면접장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정확히 1억 원이었습니다. 와, 머피의 법칙 진짜였어. 이 경험을 통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이런 활용법을 알고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연수입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자가 부자가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결국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할 때였다는 점입니다. 피곤할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족과 초밥을 사 먹을 때 2만원짜리와 4만원짜리 메뉴 사이에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4만원짜리 초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공부하고 싶을 때 해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녀석에게 먹이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기본적인 행복이었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이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원칙을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돈을 긍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Trust yourself.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자마자 당신의 눈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현실이 차례차례 열릴 것이며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사건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가능성으로 충만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울처럼 당신을 배반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래요. 몇 년 후에 목표를 실현하고 자신의 성공에 전율할 정도로 감동할 때 당신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 걸음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요. 오늘은 간다 마사노리 저자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이 절판되었을 때 몇십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난 책이었어요. 그래서 재출간되자마자 저는 구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프롤로그부터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냥 그런 거예요. 목표를 종이에 써라까지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적어보라고 했을 때부터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싫어하는 거? 하면서 점점 내용에 빠져들게 됐어요. 평범한 속에서도 이분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저자가 나는 잡단 말 안 하고 가장 간단하지만 정말 성공하는 원칙에 대해서만 말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자신이 성공하면서 필요했던 법칙들만이 담겨 있더라고요. 문체도 꾸밈없이 솔직했고 가독성도 좋았어요. 이 문체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이분의 솔직한 통찰도 굉장히 배울만했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단순하게 성공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비상식적 성공 법칙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성장해 봐요, 우리.
오늘도 응원합니다.